대부분 안과 질환으로 아폴로 눈병으로 안과를 가도요, 안과 선생님한테 이걸로 실명은 안 하겠죠? 그러면요 안과 선생님 그럽니다. 아니요, 드물지만 실명하는 사례 있습니다. 이래요. 실명 가능성 있잖아요. 어떤 의사가 그 사람을 외래시교를 합니까? 내가 보기엔 윤석열 씨 측에서 이 방송 보다가 아니 의사가 그러는데 입원 치료해야 된다더라. 우리 입원 시켜줘 이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저들 변호인은 손이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감옥에 있으니까 술도 안 먹고 그러니까 훨씬 규칙적으로 좋단 생활하고 말이에요. 더 좋아질 식단도 관리되고 그럼요. 오히려 또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윤석열 씨 관하고 최장 잘 만났어요. 드디어 내가 쉬는 거야. 자, 우선 첫 번째 이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 있었거든요. 왜 이 사람이 중요한가 하면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제 쿠데타, 내란, 정변 이런 행위들을 분석해 보면요. 무력을 쓰는 군인 집단들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뭐가 있냐면 정치 집단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있냐면 기획 집단이 있습니다. 지금 이 윤석열 내란 관련 이게 군사 내란입니다. 사실은 군 관련되는 분들은 거의 다 들통이 났어요. 대부분. 물론 하급직들은 잘 모릅니다만. 네. 그럼 그다음 어디냐 정치 집단으로 해야 됩니다. 정치 집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자면은 이상민 그다음에 뭐 한덕수 그 다양한 장관들 그렇죠. 예. 이런 사람들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기획 집단으로 가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상민 씨는 정치 집단이면서도 기획 집단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내란을 기획한 겁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나중에 수습하는 안가에도 모였다라는 의혹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윤석열과 아주 오랫동안 깊은 관계를 맺어왔기 때문에 실제로 내란의 총괄적인 흐름들을 다 이해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상민이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금방 이야기했던 정치 집단 다른 사람들에게도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그다음 기획 집단까지 옮겨갈 수 있다라는 추론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래서 저는 김용현, 윤석열, 이상민 이 세 명이 제일 이 내란 관련해서는 여자가 하나 빠진 것 같은데 여자가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은 기분인데. 김모 씨 모르겠어요. 누군지 모르겠는데 여자가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자는 지금 김건 씨 얘기하는 김건희 거예요. 씨. 저는 누군지 몰라요. 근데 저는 내가 알아요. 김건희 씨도 이제 필요합니다만은 네. 윤석열의 한 명애가 누구인지 모르겠다.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제 생각에는 윤석열의 한 명은 없었어요. 없어서 그래서 네. 실패했다. 없었으니까 이 모양 이 꼴이었지. 맞아요. 만약에 정말로 제대로 기획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붙었으면 최소한 이렇게는 안 갔을 거예요. 물론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다행인데. 다행이지만 네. 네. 내란에서 눈여겨보는 게 좀 이상한데? 장관들에게 네. 나눠준 페이퍼 있잖아요. 네. 거기 국보위를 설치하라 예산을 확보하라 이거 있잖아요. 이거 검사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니야. 이거 정치를 제법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 그래요? 예를 들면 그 말씀하신 것처럼 혁명사 또는 쿠데타사를 연구해 본 사람이 아는 거예요. 네. 전두환이 12.12 쿠데타 때 그렇게 맞아요. 했단 말이에요. 네. 박정희도 혁명재판소 해가지고 정적들 다 제거했단 네. 말이에요. 그리고 또 전두환이 그 뭡니까 사회정화 운동이라고 하면서 다 제거했단 말이에요. 이런 행위들을 할 수 있는 기획을 누가 했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정치 집단이 있고 기획 집단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그러면 드렸던 그 다리에 있기에 가장 좋은 사람이 사실은 이상민이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은 근데 이상민 장관이 그렇게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없으니까 망했죠. 없으니까 망했는데 자기네들 나름의 그림을 그렸을 때 가장 그냥 꽂기 좋은 사람이 제가 봤을 때 이상민이 아니었을까. 저는 사실은 대통령실 내에 누군가가 기획자가 윤석열 옆에서 붙어서 페이퍼를 다 쓴 사람이 있다라고 이제까지 늘 추론을 했거든요. 중요한 강의구 실정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중요한 강의구 역할을 진짜 열심히. 강의구가 그런 거 알 수 있는 그 수준은 지적 아니고. 수준이라고 볼 수 없어요. 지적 수준까지 나왔어요. 네네.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수사도 받고 있어요. 제가 추론하는 사람이 수사도 받고 있는데 이상민도 만만치 않다고 보는 게 제가 이상민 보면은 영화배우 어디 가서 그 이야기 많은데 하비에르 바르뎀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그 주인공이잖아요. 뭔가 별로 평범해 보이는데 굉장한 악인이잖아요. 이상민 장관도 눈망울도 뚜릿하고 사람이 온순해 보여. 근데 모든 윤석열의 사건 사고에 대한 관련성이 다 그리고 이태원 참사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내란 문제가 있고 이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행안부 장관 그만두면서 행복하게 일했대요. 그러니까요. 그게 보통의 우리
많이 들어서 가능합니까? 아니 집에 돈이 그 정도 쌓여 있으면 행복할 것 같긴 해요. 그런가요? 네. 아니 사실 이상민 장관은 장관 돼서 한 게 뭐냐 이태원 참사 나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오송 참사. 오송 참사하고 네. 뻔뻔하게 버티다가 탄핵당해가지고 6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돌아와가지고 계엄한 거밖에 사실은 네네. 없잖아요. 사실 그리고 계엄도요. 네. 군도 출동했지만 경찰도 출동했거든요. 네 맞아요. 생각해보면 네. 경찰청이 행안부 산하기관이에요. 그렇죠. 물론 윤석열이 경찰청장에게 직접 지시했다. 서울청장에게 오다가 내려갔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행안부 장관이 거기에 또 개입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개입이 안 돼 있을 수가 없는 게 윤석열이 갑자기 서울경찰청장 오라고 내 이랬겠냐고요. 누군가한테 지시를 하고 누군가한테 다리를 놓게끔 만들었을 텐데 그 과정에 누가 가장 적절하게? 저는 단전 단수를 아주 구체적으로 딱 꼬집어서 어디 단전 단수 시켜라 이렇게 말하면서 또 국회들도 단전 시키려고 예. 했잖아요. 국회 단전까지 전부 다 그러면 이상민 장관이 기획한 건가? 이 생각이 사실 조금 들긴 하더라고요. 그것까지는 아닐까요? 그렇게까지 머리가 잘 들어가지는 않나요? 그래서 이제 의심이 되는 게 이게요. 이 전체 페이퍼를 다 기획해서 쓰고 행안부 장관이 내목도 했던 것인가 아니면 전체 페이퍼 기획은 딴 사람이 했는가 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윤석열 씨 측에서는 나 지금 실명 위기야. 어떻게 될까요? 눈이 혹시나 아프시다면 눈 감고 나오시면 됩니다. 아니 뭐 눈 감고라도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네. 뭐 진술 눈으로 한대요? 그 진술을 눈으로 합니까? 진술 일부러 하지?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의사로서 실명 위기 있다 이런 이야기 의사한테 들었을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의사라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분 당뇨 있으시잖아요. 그쵸. 최소 알려진 게 2022년부터 있었단 말이에요. 당뇨 그렇게 알려진 것만. 근데 당뇨 그렇게 있으신 분이 맨날 술 먹고 자기 관리 안 하고 운동 안 하고 했잖아요. 이런 사람들 대부분 이제 당뇨병성 망막병증이나 아니면 당뇨병성 신경병증 때문에 이렇게 눈 감는 게 잘 안 돼가지고 결막 이렇게 막 손상되고 그러거든요. 각막 손상되고 막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있는데 그래가지고 병원에 오면 의사 입장에서 당연히 그렇게 말하지. 윤석열 씨 그렇게 처먹다가 진짜 실명해요. 이 말 듣죠 당연히. 어떤 의사한테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눈 같은 거 검사하고 제가 이제 기억에 남는 장면이 뭐가 있냐면 윤석열이 체포되던 날 그 자기 혼자 그 핸드폰 켜가지고 이렇게 라이브처럼 이렇게 대국민 담화하잖아요. 그때 자세히 보시면요 한쪽 눈을 잘 못 뜹니다 보면. 자세히 보시면 한쪽 눈을 잘 못 떠서 그걸 보면서 이제 안면신경마비라고 해가지고 벨스 팔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 게 있나 그 생각을 좀 했는데 그러고 나서 헌법재판소 나가는 길에 안과를 들렸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런 말을 해서 저 사람이 당뇨병성 망막병증 아니면 벨스 팔시 때문에 눈 쪽으로 이제 신경이 감각이 둔해져가지고 이렇게 각막 궤양 같은 거 생기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게 혹시 생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대부분 안과 질환으로 아폴로 눈병으로 안과를 가도요. 안과 선생님한테 이걸로 실명은 안 하겠죠? 그러면요. 안과 선생님 그럽니다. 아니요. 드물지만 실명한 사례 있습니다. 이래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정말로 실명할 사례가 있잖아요. 실명 가능성이 있잖아요. 어떤 의사가 그 사람을 외래 진료를 합니까? 입원시키지. 입원시킵니까? 실명 가능성이 있는데 외래 진료를 한다는 건 둘 중에 하나예요. 현대 의학으로 어떻게 안 돼? 그거는 뭐 치료해봐야 안 되는 거니까 실명을 받아들여야 될 때는 그냥 외래 진료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치료를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안과적으로 시력이 돌아올 수 있다. 그럼 당연히 입원 치료를 하죠. 수술을 하거나 뭘 자꾸 하거나. 그 얘기 하지 마세요. 내가 보기엔 윤석열 씨 측에서 이 방송 보다가 아니 의사가 그러는데 입원 치료해야 된다더라. 우리 입원 시켜줘 이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저들 변호인으로 선임하라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안에 있으나 밖에 나와 있으나 이 안과적 질병에 영향을 미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감옥에 있으니까 술도 안 먹고 그러니까 훨씬 규칙적으로 좋단 생활하고 말이에요. 더 좋아질 텐데. 식단도 관리되고 그럼요. 오히려 더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윤석열 씨 간하고 췌장은 살판 났어요 지금. 어. 드디어 내가 쉬는구나 하면서 아마 그러니까 뭐 초기에 뭐 어떤 영향이 있을 수는 있는데 뭐 실명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없다라고 단어는 못 하겠죠. 우리가 이러고 있다가 내가 요 만년필인데 어이구 이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조사를 못 받는다? 이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 막 되게 전문가적으로 느껴지고 뭔가 말이 좀 믿음이 가고 좀 그런 게 있긴 하네요. 그럼요. 당연하죠. 저를 네. 선임해 주시면 제가 빨리 끝내드릴게요. 솔직히 저는 잘 모르는데 박진영 평론가가 난 이 분야 전문가다. 대한민국에서 내가 제일 잘한다. 이거는 꼭 좀 말해달라 해가지고 저희가 엄선한 주제입니다. 관세 리스크. 네. 오늘 한번 좀 정리 간단하게
해주고 한 칼 있었나?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뭐 없나? 이런 거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일 잘할지는 않아요. 아니 우리 셋 중에 제일 잘하니까. 그 정도로 할게요. 네. 아, 또 갑자기 또 이렇게 겸손해져. 원래 평상시에 겸손하지도 않은 인간이. 왜냐면 제가 이제 경제나 통상 전문가는 아니니까. 네. 다만 이제 국제 정치와 미국 국내 정치를 비교해서 보려고 하는 이제 그런 시각들이 좀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근데 어쨌든 너무 잘했죠. 아주 잘했죠. 네. 아주 잘했고 운도 좋았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트럼프가 지금 앱스타인 스캔들하고 내년에 있는 미국 중간 선거 때문에 지지율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통상을 가지고 포인트를 쌓아야 돼요. 그런데 이 포인트를 차근차근해서 쌓을 수는 없어. 언론을 가지고 이슈를 만들어서 퐁당퐁당하면서 국민들의 눈을 멀게 해야 돼. 이런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한국이라든가 일본, EU와의 통상을 이용해서 국내 여론을 잠재우려고 하는 거예요. 트럼프가 일부러. 네,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거기에 너무 대응을 잘한 겁니다. 그렇죠. 시간도 적절히 끌고 일부 사람들이 왜 빨리 협상 안 하냐고 했는데 협상을 늦게 할수록 우리한테 유리했던 거예요. 그렇죠. 결국은 마지막에 트럼프가 날짜 정해가지고 트럼프가 우리 장관급을 만나가지고 해결해 버려요. 근본적인 질문 하나 제가 드릴게요. 네. EU하고 일본하고 우리가 동등해요. 이건 엄청난 겁니다. 그렇죠. 원래 동등하지 않습니까? 예. 동등하지 않죠.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그렇죠. 한국에 있는 이상한 보수주의자들만 한미 동맹 걸으니까 미국이 우리나라를 엄청난 대우해주고 우선적인 맹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의 외교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영미권 국가들이에요. 이른바 영국, 그다음에 캐나다, 호주 이런 나라들. 거기에 유럽에서는 독일을 그 비영미권 국가 중에서 우선적으로 1순위 국가로 쳐줘요. 네. 그다음이 어디가 하면은 터키, 인도, 일본 같은 아세아라든가 유럽의 대륙권의 거점 중요 국가들. 우리는 사실은 3순위 외교 대상 국가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순위, 2순위 국가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아가지고 15% 관세를 협상을 끝냈다는 것은 굉장히 협상을 잘했다는 뜻입니다. 맞습니다. 네, 어쨌든 15% 상호 관세 지금 부과하기로 했고요. 대신에 농산물 개방하지만 쌀과 소고기는 추가 개방 없는 것으로 저희가 잘 막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큰 고비를 넘었다고 지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고요. 실제 너무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또 오늘 했습니다. 솔직히 전 너무 기쁩니다. 만약에 윤석열 정부에 이걸 했어봐요.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상상도 이 사람은요 아마 5,500억 달러가 아니라 일본의 2배는 주고도 막 제대로 생긴 것도 하나도 생긴 없었을 것도 거예요. 하나도 없고 맞아요. 아마 어떤 여자 목걸이만 하나 더 생겨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고는 그렇죠. 트럼프한테 핵무기 달라고 했을 거예요. 맞아요. 그럴 사람이. 맞아요. 그러면 트럼프가 미쳤구나 이런 거. 아니 근데 그 트럼프한테 핵무기 달라고 했는데 무함만 당하고 핵무기도 못 그렇죠. 받았을 네. 거야. 네. 이거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미국이 주장하는 신냉전이라는 게 사실은 미국의 80년대 레이거노믹스 시대 때 있었던 쌍둥이 적자를 해소하고자 하는 거 똑같아요. 재정 적자, 수출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미국이 지금 중국을 가상의 적으로 만들어서 신냉전을 하거든요. 그럼 신냉전을 해서 하는 건 뭐냐? 네. 수출 적자를 해소하려고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수출 적자 문제로 접근하지 않고 윤석열 정부 때는 핵무기 문제라든가 안보의 문제로만 집중했단 말이에요. 이거 잘못된 전략이었던 거예요. 지금 보세요. 오히려 조선업 문제라든가 반도체 문제에 있어 가지고 미국이 생각하는 안보 경제에 우리가 호흡을 해주면서 오히려 더 이득을 봤어요. 맞습니다. 근데 하나 이제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박정희 평론가가 좀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미국의 펀드 투자 이익의 90%를 가져간다. 이 부분이 조금 우리에게 함정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던데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게 지금 대미 투자 펀드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결정하지 않았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일본의 예를 들어보면요. 일본이 펀드 투자를 어떤 형식으로 하면 대출과 융자 형태로 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미국에게 돈 빌려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빚을 안 갚느냐. 그렇죠. 빚을 갚도록 네. 해놨어요. 네. 이자 문제도 유예를 해준다거나 또는 여기에 대해서 보증을 써서 늦춰준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해놨거든요. 우리도 똑같은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 돈을 대출해주고 융자를 해주면 책임은 누구냐. 미국에게 있는 거예요. 미국이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이윤이 생기면 미국이 우선적으로 가지고 가는 거고 그걸 가지고 재투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투자가 아니라 유사수신 행위 같은데. 그래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우리 정부에서. 그래서 트럼프가 네. 이게 미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다. 네, 네. 자기 정치적 정치적 사기고예요. 명분을 챙기기 위해서 그렇죠. 워낙 이제 자기가 네네. 정치적 수세에 몰려 있다 보니까 그렇죠. 사실 미국의 정치 신문인가 뭐 이쪽 정치 평론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이재명이 승리다. 네, 폴리티코에서 네, 다 그렇게 오늘 얘기합니다. 이재명의 승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런 미국 언론들의 태도 때문에 더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렇죠. 자기 트위터들을 통해 갖고 아니다. 내가 다 얻어냈다. 윤석열이 네. 마치 다 이기고 돌아온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듯이 트럼프도 자기 그 무슨 자기만의 SNS 있잖아요. 네. 뭐 트루스 포럼인가 네, 뭐 뭐 아무튼 뭐 하더라고요. 네. 그런 거에다가 트루스. 자기 내부적 정치 논리를 이제 펼치는 거니까 우리는 사실 그냥 바라보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오늘 그 커피 커퍼님, 네 브리핑하던 사람 스마트 하던데 이러셨는데 아마 김용범 정책실장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 이분 지금 어떻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실제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냉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안보 경제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이 수출 적자를 줄이려고 하고 하는 이 미국의 속셈을 꿰뚫었던 거고요. 인사의 승리다. 라고 말씀드린 게 김용범 실장이라든가 구윤철 장관이라든가 조현 외교부 장관, 그다음에 우리 안보실장 이름도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원래 이 일을 하던 사람들을 그 자리에 데려다 놓은 거예요. 원래 전문가들이죠. 네, 원래 사실. 일을 하던 분들이에요. 진짜 전문가. 그러니까 네. 짧은 시간 안에도 이렇게 좋은 협상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안보실장은 위성락 실장. 네, 유성락 실장.